자,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 일어나는데 이번 한국의 부정선거로 추정되는 선거에 중국의 개입이 있다고 저는 본다고 했죠. 이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 부정선거의 그 가능성이 있고 중국의 개입이 있다고 보는 데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이에요. 여러 번 얘기해서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자, 미군 패권 경쟁의 핵심은 미국이 대중무역 적자를 단순히 줄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의 헤게모니를 쥐는 거예요. 4차 산업의 헤게모니를 쥐는 자가 다음 세기의 패권국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이걸 하는 거라고. 미국의 패권 경쟁은 단순한 티베트의 독립, 뭐 신장 미군의 자체 독립 이게 아니라고.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최첨단 기술의 독점적 확보를 위한 경쟁이에요. 그 패권 무대 마당에 한반도가 있는 거고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고 한반도, 한국에 있는 삼성, LG 같은 전자회사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한국에다가 중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와 동참해라라고 러브콜을 합니다. 이거 손 잡아야 돼요. 이거 결론이 그겁니다. 손 잡아야 된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한테 선전포고하고 한국과 손잡겠다 이렇게 미국은 얘기해요. 지금 한국이 손을 안 잡으면 죽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죠. 이제 중국의 회사를 곳곳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이제 중국 회사 부도 냅니다. 저 부도 내고 저 빈자리 한국 기업 집어넣을 거예요. 미국이. 한국 대기업들 잘 들으세요. 이번에 트럼프하고 손 안 잡으면 죽는 거예요. 진짜. 문재인이 세무조사한다 뭐 한다 해갖고 쫄아가지고 중국으로 자꾸 공장 짓고 하는 짓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자, 큰일 나요. 자, 그래서 이번 한국의 부정선거의 핵심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을 친중화시키냐 친미화시키냐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싸움에 그리고 그 미중 패권 경쟁의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누가 최첨단 기술을 장악하냐에 대한 싸움이다. 자, 그래서 보면 제가 왜 부정선거가 뒤집히지 않을 거라 보느냐. 이 대한민국의 현실. 그럼 선거 전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보면 뭐가 있었느냐. 안철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도 그랬었고 이 안철수가 나왔잖아요. 그 전에도 그랬고 빌 게이츠를 만났습니다. 빌 게이츠를 만나고 와서 우리 안철수 아저씨가 뭐 4차 산업을 막 어버어버 떠들었어요. 안 듣는 발음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저도 좀 생뚱맞았어요. 저 사람 왜 선거 갔다 오고 나서 4차 산업혁명을 자꾸 얘기하지? 안철수가 말하니까 신빙성은 없었어. 근데 빌 게이츠가 있었기 때문에 아 저게 뭔가 노림수가 있는 건데? 뭔가 노림수가 있는 건데? 왜 자꾸 4차 산업? 빌 게이츠를 만나고 나서 나온 거예요. 그럼 빌 게이츠랑 만났던 여기 보면 위에 뭐 세 번째 보면 뭐가 나와요? 안철수, 빌 게이츠, 구글 가치를 만났어요. 선거랑 구글과 빌 게이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4차 산업이죠. 그렇죠? 선거와 4차 산업은 연결돼 있어요, 지금. 자, 요런 별로 팔리지도 않은 책들을 만들었죠. 그리고 꽝매가 재미있는 얘기 했었죠. 내년 3월 중순이 되면 판세가 달라집니다. 저때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날이야. 그쵸? 그리고 이번 선거 때 모든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을 하겠다라는 선서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도 얘기했고 안철수도 당연히 얘기했고 홍준표도 얘기했고 다 전부 다 심지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의당조차도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은 노동자들 다 실업자들이 됐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서 나온 대통령 후보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는 다 4차 산업혁명을 하겠다고 선서를 한다고. 특이하지 않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베타 테스트를 하기에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걸 다 테스트를 해요. 김대중 대통령 때 인터넷도 초고속 인터넷도 우리나라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괜히 인터넷 강국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테스트 마케팅 시장으로 썼습니다. 외국 자본들이. 그랬고 그거 외에 각종 스마트폰이 됐던 각종 최신 첨단 제품이 나오면 테스트 마케팅 시장으로 한국을 활용합니다.
신종 게임이 나와도 한국에서 테스트를 해요. 한국이 인구가 한적에 집약돼 있으면서 인터넷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 앞으로 정보화 사회에 미래 정보화 사회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겠다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 가장 좋은 실험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 미래 패권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를 하고자 하고 그 미국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는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청사진을 그려야 되는데 그 그림을 그리려면은 실험장이 필요하다고. 그게 한국이야. 한국. 근데 한국에서 그러한 것을 테스트를 해야겠는데 문제는 뭐다? 누구랑 하냐입니다. 누구랑. 아까 얘기했죠?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번 선거가 끝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소위 얘기한 딥스테이트 세력을 제거하면서 그네들이 만들어 놓는 어떤 그 빅브라더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게 중단시키지 않을 것이다. 왜? 그게 앞으로 미래의 추세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만드냐에 대한 설계와 구상은 한국에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술도 갖고 있어요. 삼성과 같은 반도체 회사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와 소비층까지 다 갖고 있어. 한국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는 누구랑 이걸 테스트할까는 거예요. 얘기했죠? 미국의 민주당이 됐던 공화당이 됐던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양쪽을 다 후원한 세력은 같은 세력이잖아. 근데 미래 정보화 사회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서 테스트를 하려면 한국에서 테스트를 할 때 그 테스트를 협력해줄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그게 대통령이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좌파 대통령이 나오는 게 유리할까? 우파 대통령이 나오는 게 유리할까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누구랑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구랑? 응? 답은 나와 있습니다. 좌파입니다. 응. 왜 좌파가 같아요? 좌파는 사악해서 뭐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파예요. 미국의 좌파 세력이 집권하건 우파 세력이 집권하건 아무 상관이. 여기 누가 썼네. 요나님, 우파는 기독교가 반발해서 힘듦. 맞아. 빙고. 그거예요. 못해요. 우리나라 우파, 소위 얘기하는 기독교 우파가 우리나라 우파 내에서 입김이 세고 영향력을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나라 우파는 집권을 못합니다. 황교안이 절대 대통령 될 수 없는 사람이지요. 왜? 독실한 기독교 신자니까. 답 나와 있는 거야. 이걸 내가 여러 번 얘기했다고. 절대 우파 활동에 종교성 띄면 안 됩니다. 우파 활동은 종교성을 띄면 안 되고 국익. 왜? 세계화 속의 국익을 외치는 것조차도 국뽕으로 몰립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국익은 그래서 어떤 국익을 했어요? 미국과 공존이 가능한 국익이잖아요. 그래서 반중 친미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한국의 국익을 우선시한다 해서 한국이 100% 먹고 미국 안 준다 이게 아니라 나눠 먹자라는 얘기를 늘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가능하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선거를 뒤집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은 빠른 시일 내에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기 집권 기간 동안에 중국의 최첨단 정보 사업 기업들, 예를 들어 텐센트 같은 회사들, 그 다음에 ZT, 화웨이 이런 회사들을 죄다 부도내서 박살내버리고 미국 주도로 지금 끌고 가려는 이 상황 속에서 뭐 베리칩, 사탄 666 이런 거를 외치는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을 손을 잡고 같이 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될까? 여러분들이 맨날 딥스테이트 얘기하는데 그 딥스테이트를 얘기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만 딥스테이트예요. 오, 나쁜 사탄.
트럼프 형님이 우리를 구해줄 겁니다. 모든 건 트럼프 형님이 다 해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런 일 안 일어난다니까 그러네. 응?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강화시킵니다. 왠지 아세요? 트럼프는 외톨이에요. 전통적인 미국의 엘리트 세력인 월스트리트, 연방준비은행, 오바마를 포함한 그 민주당 쪽 그 좌파 세력들, 언론, 좌파 미디어들, 헐리우드, 이거 좌파잖아요. 이들을 상대로 싸우는 외로운 전쟁이라고. 이 외로운 전쟁을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받쳐주는 버팀목이 바로 정보기업이라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 근데 이런 회사들을 트럼프가 쳐낸다? 미쳤습니까? 트럼프는 바로 그러한 수적으로 열세이고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이 시스템을 빠른 시간 내에 폭발적으로 발전시킬 겁니다. 왜? 권력을 강화시키지 않는다면 트럼프는 이 싸움에 질 테니까. 틀렸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아니. 정보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통제 시스템으로 가지. 그래야 반대 세력들을 통제하고 제거할 수 있으니까. 피자 게이트와 같은 그러한 중요한 정보들을 갈고 상대방의 불화를 잡고 약점 잡고 꼼짝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권력을 강화시킬 수 있죠. 그렇게 가지 않을까요? 응?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전통적인 엘리트라는 세력에도 유태인이 있지만 이 정보기업을 만드는 기업 안에도 유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치 유태인들이 자기들끼리 독점을 하고 막 공격한다 생각하죠? 아니에요. 유태인끼리 싸웁니다. 이 세계는. 로스차일드가 오늘날의 거대한 금융자본으로 자라는 기간 동안에 수많은 유태인들과 싸워서 그 기업들을 부도를 냈어요. 그러면서 성장했습니다. 유태인끼리 싸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태인끼리 힘을 합쳐서 비유태인들을 공격한다. 아니에요. 자기들끼리도 그룹이 나뉘어져서 싸워요. 이거를 보고 있지 않다니까. 예.